안녕하십니까. 개인보호구 착탈이 강의를 맡은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정선영입니다. 네, 이번 강의의 목차는 개인보호구 정의와 종류, 그리고 개인보호구 선택, 개인보호구 착탈이 시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개인보호구 착탈이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보호구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인보호구는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가해지는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감염 예방 측면에서는 감염원으로부터 의료 종사자의 점막, 피부, 의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모든 보호구를 말합니다. 개인보호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자를 감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개인보호구 중 장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한 장갑의 종류입니다. 장갑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무균수리 목적일 경우에는 멸균 장갑을 착용하고,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결 장갑을 착용합니다. 먼저 멸균 장갑은 장갑의 표면을 멸균하여 미생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멸균 장갑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수술, 질식분만, 침습적 방사선 처치, 비경구 정맥 제제 또는 항암제와 같이 무균 용액을 준비하기 전이겠지요. 두 번째는 청결 장갑입니다. 청결 장갑은 육안으로 깨끗한 장갑입니다. 혈액, 체액 등 감염력이 높거나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에 접촉할 때 또는 대규모 유행 시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혈액, 체액이나 오염된 환경에 대한 노출 위험이 없다면 굳이 장갑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장갑의 목적에 맞게 장갑을 착용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장갑을 착용한다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멸균 장갑을 착용할지, 의료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청결 장갑을 착용할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장갑은 자신의 솔에 잘 맞는 크기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벗겨지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손목 부위를 보호할 수 있는 형태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느슨하여 손목이 흘러내리지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운은 오염원이 의료 종사자의 의복을 오염시키는 것을 예방합니다. 가운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이 형태는 방수성 긴팔 가운 중 하나로 비닐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막혀 있어야 하고, 엄지손가락 끝을 가운 소매에 걸어 소매가 밀려 올라가 손목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전신보호복은 레벨 C 또는 레벨 D를 주로 입는데,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서는 레벨 C,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대응 시에는 레벨 D를 입습니다. 전신보호복은 방수성 긴팔 가운에 비하여 목 부분과 무릎 아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지퍼가 앞면에 있기 때문에 벗을 때 가장 오염 위험이 높은 가운의 앞면을 손으로 접촉해야 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착탈이 훈련을 받아야 하고 탈의 시 주의를 요합니다. 신종감염병 유행 초기에는 감염병의 역학이 모두 알려지지 않아 레벨 D 전신보호복을 입었으나, 현재는 전신보호복 탈의 시 위험성이 부각되고 있고, 코로나19의 주 전파 경로가 비말, 접촉임을 확인하였으므로 방수성 긴팔 가운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레벨 D 전신보호복은 미국 오샤의 등급 기준 중 가장 낮은 단계입니다. 레벨 A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호흡기 피부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두창이나 패스트 등 고위험 병원체 오염이 의심될 경우 권고합니다. 레벨 B는 A에 비하여 피부 보호보다 호흡기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벨 C는 피부와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를 들면 바이러스성 출혈열과 같이 다량의 혈액, 체액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호흡기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레벨 D는 C에 비하여 피부 보호 기능은 약하고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복의 두께가 얇고 약할 수 있으므로 착용할 때 찢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레벨 D 세트에는 이중 장갑, 고글, 전신 보호복, N95 마스크, 덧신, 앞치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갑은 2개가 있는데 길이가 긴 장갑이 겉장갑, 그리고 길이가 짧은 장갑이 속장갑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개인 보호구 중 마스크, 즉 호흡기 보호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마스크에는 수술용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가 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 종사자의 비말이 환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보건용은 미세먼지로부터 의료 종사자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수술용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큰 입자를 1m 내에서 전파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크게 2가지인데 KF80은 코리아 필트 80입니다. 0.6 마이크로미터 에어로졸 입자를 걸러내는 필터의 효율이 80% 이상 해당되는 마스크를 말합니다. KF94 보건용 마스크는 0.4 마이크로미터 에어로졸 입자를 걸러내는 필터의 효율이 94% 이상에 해당되는 마스크입니다. 수술용 마스크와 KF 마스크가 효과가 동일하고요. 보건용 마스크는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공기주의 때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N95 마스크는 미국 직업안전보건연구원 기준에 따른 호흡기 보호구인데 0.3 마이크로미터 에어로졸 입자를 걸러내는 필터의 효율이 95% 이상 됩니다. 우리나라의 KF94 마스크랑 필터의 효율이 비슷합니다. PAPR은 전동식 공기정화 호흡기 보호구로서 헤파 필터를 통해서 0.3 마이크로미터 에어로졸 입자를 99.97% 걸러낸 공기를 작업자의 호흡기 쪽으로 전파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PAPR은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술을 하면 호흡이 어려워 시술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N95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PAPR을 착용하면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입니다. 식약처 의약외품 마스크에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로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술용 마스크는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이고, 보건용 마스크는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수술용 마스크 시험 기준은 성상, 형상, 순도, 강도, 액체 저항성까지 테스트를 하겠죠. 그래서 의료 종사자의 침이나 비말이 튀어서 환자한테 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액체 저항성을 측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건용 마스크 시험 기준도 수술용 마스크 기준이랑 비슷한데 성상, 형상, 순도, 그리고 머리끈의 인장 강도, 안면부 흡기 저항, 그리고 보건용 마스크의 목적이 바깥의 유입자로부터 의료 종사자의 점막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분집, 표집 효율까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식약처 기준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른 기관에서 승인한 마스크와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노동부에서도 방지 마스크를 허가하고 있고요. 미국의 NIOSH에서도 서지컬 마스크, N95 마스크, N99 마스크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식약처의 수술용 마스크랑 미국의 서지컬 마스크랑 성능이 비슷하고, 우리나라 보건용 KF94 마스크랑 미국의 N95 마스크가 성능이 유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N95 마스크의 이 N은 not resistant to oil이라고 해서 유분에 대해서 저항성이 없다란 뜻이죠. 따라서 N95 마스크의 앞면에 기름이 묻거나 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오염물질이 묻게 되면 마스크의 필터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교체하셔야 합니다. 마스크에 잉크 방울을 떨어뜨려 시험해 본 결과입니다. 잉크 방울은 우리 침방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KF80 마스크와 그리고 수술용 마스크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마스크 안쪽에 묻은 이 잉크방울이 비치기는 하지만 배어 나오지 않습니다. 즉 필터가
침방울을 막아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 비말이 대부분 5마이크로미터보다 크더라도 기관삽관, 심폐소생술, 기관지 흡인과 같이 호흡기 시술을 할 때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이를 우리는 에어로졸화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안전하게 환자를 돌보기 위하여 PAPR을 착용할 수가 있는데, 이 PAPR은 전동식 공기정화 호흡기 보호구로서 밖에 있는 공기가 헤파 필터를 통해서 걸러져서 이 자급자의 호흡기로 전파가 되는 거죠. 안에 N95 마스크를 따로 착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다 보면 N95 마스크와 PAPR을 동시에 쓴 경우가 있는데, N95 마스크를 착용하면 시술 시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시술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때 PAPR로 교체해서 시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보호구 중 안면보호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글은 눈의 점막을 보호하기 위하여 착용하고, 안면보호구는 눈의 점막과 안면부를 혈액체액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둘 다 착용하기보다는 둘 중 하나를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여 착용하면 됩니다. 많은 양의 혈액체액이 신발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장화를 착용합니다. 머리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자를 선택할 수 있겠죠.